자, 카카오 네이버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28분 이제 정규장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지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었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오늘 저녁에서 내일 새벽쯤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걸 보는 건데, 일단은 전망치, 많은 증권가들과 이런 쪽의 전망치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CPI가 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상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면은 주가에 큰 타격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올라가는 거는 예상을 하고 있고, 예상치 안에서만 움직이면은 우리가 금리 인하, 결국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해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냥 뭐 25bp 요 정도만 금리 인하할 것이냐, 75bp까지 좀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여러 번 할 것이냐, 올해 안에 12월 달까지, 그죠? 금리 인하에 대한 계획들이 또 9월 달에 발표가 날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CPI 발표가 나는 거기 때문에 연준의 잭슨홀 미팅이 진행됐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 전에 마지막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발표나는 CPI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놓고 지금 미국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증시가. 그래서 해외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다우존스가 어제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살짝의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하락 마감을 했어요. 어제 신고가를 돌파했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증시가 어느 정도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나오는 CPI 지표가 예상치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은 약간의 하락을 때려 맞더라도 금방 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이 진행되기까지 계속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9월달까지 조정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불안감들이 증시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승부수입니다. 승부처. 그죠? 오늘 저녁에 그리고 내일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카카오 네이버뿐만 아니라 보통 장 초반에 대부분의 오늘 종목들이 장 초반에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싹 다 밀려버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증시 보시면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큰 하락 마감까지는 아닌데 오늘 장 초반엔 다 올라가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밀리면서 하락 마감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에 있을 CPI 지표를 놓고 어느 정도는 시장이 조심하는, 그죠? 기관과 외국인들도 리스크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녁 이 결과를 까보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를 보시면은 S&P 500 지수, 나스닥 선물 지수 보시면은 약보합권,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거의 하락과 상승의 그 중간 보합권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있는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카카오와 네이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막 당장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시장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아무리 증시에서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그 좋은 종목이 시장을 100%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100% 이겨낸다는 건 물론 시장이 떨어질 때도 버티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죠?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는 재료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그죠? 지금 엄청난 재료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카카오의 네이버의 어떤 하반기, 내년 상반기, 사업의 성장성, 그리고 지금 AI 쪽의 어떤 성장 속도를 바탕으로
카카오랑 네이버가 지금 저평가다.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2차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만 시장 자체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어떤 심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 동안 네이버랑 카카오 쪽으로도 뭐예요?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일시적으로. 그랬을 때 조정의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조정 이후에 다시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조정을 좀 견디고 나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올 거고 그때 카카오랑 네이버 쪽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자금이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자, 중요하게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증시가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뭐요?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만약에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증시가 살아날 때쯤 다시 매집을 하는 기업들, 섹터들이 그 상승장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주, 그리고 원전주, 그리고 네카오, AI 관련해서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카오까지, 그렇죠? 이런 기업들로 외국인들 자금들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고 이번 조정 타점에서 우리가 타점을 정확하게 노려볼 필요가 있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어제 증시가 좀 상승이 나오다가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잭슨홀이 21일에서 23일, 그죠? 8월 말쯤에 열릴 계획이고 이쯤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 관련해서 25bp를 1회 정도를 인하를 할 것이냐 또는 매달 인하를 해서 총 25bp씩 3번 인하해서 75bp 정도를 인하할 것이냐. 그죠? 이게 관건이죠. 적어도 한 50bp까지만 인하하더라도 증시는 반등할 거고 25bp면은 조금 아쉬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작년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다렸는데 연준에서 계속 미뤘습니다. 계속 금리 인하 미루고 파월이 미루고 그죠? 왜냐면 인플레이션 지수가 안 잡히니까 잘 계속 미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파월은 무능력하다. 그죠? 파월한테 너 능력이 없어. 금리 인하 안 시키고 뭐 했냐. 근데 이거는 연준의 입장도 있는 거고 트럼프의 어떤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의 입장. 근데 어쨌든 간에 연준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막 올라가 버리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높아지면 이거를 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25bp 정도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잭슨홀 미팅에서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증시가 좀 힘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죠? 지금처럼 탄력 있게 못 올라가고 미국 증시가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50bp 정도만 때리더라도 그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증시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은 경계심을 좀 우리가 키울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여기도 써져 있네. 9월엔 기준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연말까지 금리가 몇 회 인하가 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회 인하가 될지. 그렇죠? 여기서 뭐 25bp 뭐 이런 내용이 있나? 있을 것 같은데.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지금 기준금리가 12월 달까지 75bp 인하될 확률은 46.7%. 50bp 인하될 확률이 42.3%. 75bp 확률이 더 높네요. 그죠? 기사가 잘못됐나? 75bp 정도 인할 확률이 좀 더 높다. 25p 인하될 확률은 88.9%. 뭔가 기사가 잘못된 것 같아. 이 수치랑 좀 바뀐 것 같은데. 그죠? 느낌이. 그렇죠? 왜냐면 25bp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50bp보다
75bp가 또 높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죠? 얘가 높고 그 다음에 얘가 높고 그 다음에 얘가 높아야지. 그래서 둘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사가.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25bp 인하될 확률이 높다. 이러면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내용이. 좀 아쉽고 50bp까지만 인하가 되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뭐예요? 이런 시간들을 견디고 나면은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외국계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죠? 지금 어차피 시장이 지금 불안정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네이버만 주가를 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이탈이 발생되면은 결국에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왜? 8월 말에 어차피 네이버가 IR이 있죠. 기업 설명회 때 왈라팝을 인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외국계 투자자들도 그걸 볼 거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IR을 진행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네이버의 IR 기업 설명회를 참여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번에 스페인의 왈라팝 C2C 기업을 인수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납득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뭐요?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차피 다른 섹터들도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다. 그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차피 네이버는 지금 외국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 있었고 그 자금들이 뭐 카카오라든지 또는 방산, 원전, 조선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었고 바이오 쪽으로 몰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네이버가 충분한 어떤 납득이 되고 그런 설명이 된다면은 외국계 자금들이 다시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네이버 쪽으로도 참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증시는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CPI 지수를 보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런 조정의 시간이 올지라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딱딱도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이 있어요. 여기서 네이버와 카카오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인 실시간 타점과 브리핑들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입장하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2,000명이 넘게 2,100명 정도가 저한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응을 받고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는 카카오를 검색해 보시면은 카카오 네이버 관련해서 실시간 분석들을 이렇게 꾸준하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네이버 카카오를 7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초부터 제가 이때 처음 영상을 촬영할 때 네이버랑 카카오 21선에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도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22만 9천 원짜리 요 정도 부근자리를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5만 4천 원 이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카카오는 완전히 바닥을 잡아드렸고 그러면서 상승이 나와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22만 9천 원짜리를 살짝 깨긴 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바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22만 9천 원 정도 자리 이 부근에서 우리가 매력적인 어떤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고 22만 9천 원 자리를 이탈할지라도 이탈한 자리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탈이 나올지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라도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더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견디고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간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 사인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분할 매수 해야 된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진작에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7월 18일에도 제가 카카오 매수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7월 18일 그죠? 이때 카카오의 매수타점 54,000원 55,800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진 보시면은 이때도 카카오 54,000원 정확한 타점을 제가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제가 이때 왜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냐면
많은 유튜버들이 대부분 카카오 보시면은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서 대부분 사야 된다. 이제 개미 털기 끝내고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요. 99%의 유튜버들이 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자리 근처에서 제가 보고 있는 지표 보시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어요. 이 주황색 선이 보라색 선을 깨고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사면 안 된다.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주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제가 54,000원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확한 맥점을 잡아드렸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타점들을 꾸준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22만 9천원 7월 18일날 정확하게 22만 9천원짜리 말씀을 드렸고 그죠? 7월 22일에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네이버 카카오 그죠? 말씀드렸죠. 가격대 말씀드렸고 7월 22일 이 자리죠. 그죠? 가격대 구간을 계속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타점을 실시간으로 딱딱도사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고 지금 이번에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멘탈이 깨지고 패닉세라는 게 아니라 이번 조정의 타점에서 정확한 타점을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드릴 거고 자 그리고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오는 2차 폭등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매수 타점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과 저점 매수 타점 두 가지를 실시간으로 제가 챙겨드릴 거고 실시간 타점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2차 상승을 기원하는 댓글들을 남겨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구독해주신 모든 우리 네카오 가족분들께 실시간 타점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제 영상에 우리 가족분들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제도 제 영상 보시면은 자 우리 가족분들의 댓글이 30개 정도가 달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딱딱도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죠? 영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 그죠? 딱딱도사님 네이버 믿고 가겠습니다. 영상 보고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댓글들 그죠? 정확하신 분석 항상 감사합니다. 네이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댓글들 그죠?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도사님 타점이 아주 놀랍네요. 딱도사님 믿습니다. 그죠? 종목 분석 최고네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죠? 보시면은 딱딱도사가 아니고 점쟁이가 아닌가요? 너무 감사하고 계좌가 변했어요. 감사합니다. 그죠? 계좌가 빨간불로 변했다. 이런 댓글들도 달리고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증명해주고 계시고 이런 댓글들로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타점을 정확하게 맞췄을 때도 그죠? 딱딱도사님 타점도사 그죠? 우리 가족분들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따라가니 좋은 결과를 줍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분들의 댓글을 다 읽어드리고 싶어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딱딱님 뭐죠? 인간이 아닌 듯. 물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조정의 흐름들을 또 맞이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네이버 그죠? 롱텀 사이클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단기간 안에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롱텀 사이클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조정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런 조정 자리에서 우리가 또 타점을 잡아가고 이런 조정 자리를 견뎌내면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2차 폭등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네이버의 종목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예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 네이버 이미 매출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 매출.
그죠? 네이버의 창립 이래 역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고, 네이버는 AI 쪽으로 선점해 나가면서, 그리고 스마트시티, AI, 중동 스마트시티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에 손을 대면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을 다양하게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미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 물론 카카오도 있지만 네이버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매출 캐파가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네이버는 지금 충분히 월봉 차트로 봤을 때 매력적인 구간에 있고, 우리가 이런 저점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만 잘 잡는다면은 충분히 이런 상승 구간을 노려볼 수 있다 설명드리는 거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차트가 비슷해요. 물론 카카오가 먼저 움직였지만 네이버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인내의 시간은 필요하고, 그 인내의 시간 동안 타점을 또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고, 이미 상승이 뜨는 지점에서는 타점을 잡기가 어려워요. 상승이 뜨기 전에 지금 구간에서 가장 힘들고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는 그 지점에서 항상 기회는 온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롱텀 사이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단기간에 올라갈 종목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롱텀 사이클 안에서 충분히, 그죠? 딱딱도사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좋은 결과값들이 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제 영상에 이 설명란을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딱딱주식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링크는 뭐냐면 제가 5만 명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5만 명 돌파 기념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텔레그램방 입장과 무료 입장과,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가 신청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딱딱도사 김대표 무료 혜택 신청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선택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눈에 띄는 거는 텔레그램 입장, 그죠? 보이시죠? 제가 텔레방은 여기 2,000명이 넘게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카카오 네이버 관련해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내려서 보시면은 APR,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상반기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상반기 때. 저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종목을 추천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죠? 1년에 많이 종목을 들여봤자 8종목에서 10종목 정도밖에 안 들여요. 1년 동안. 많이 안 들이죠? 제 매매 스타일은 보시다시피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서 6개월이건 1년이건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려요.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그런 종목이에요.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제가 상반기 때 드렸던 API 한국콜마 무슨 관련주예요? 화장품, K-뷰티 관련주예요. 뷰티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자, 제가 API 한국콜마를 3월 12일 날 추천했습니다. API 몇 퍼센트 올랐어요? 확대해서 보시면 249%. 그죠? 믿기지가 않죠? 엄청난 폭등이 나와줬고, 한국콜마는 79% 상승했어요. 그죠? 제가 3월 10일 날 추천하고 나서 한국콜마는 7월 22일 날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직접 다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K뷰티 검색해보면 3월 10일 정확하게 있고, 이때 내용을 보시면은 3월 10일 정확하죠? 그죠? 저는 이미지 같은 걸로 보여드리지 않아요. 실제 제 텔레그램 가족방이고 3월 10일 날 제가 정확한 대응한 내용이 있고, K뷰티 유망수의 주 보이시죠? 그죠? 화장품 관련주를 제가 드렸지만 얘네들은 화장품 분야 대표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 제가 추천한 거는 뭐요? 딱딱도사 추천기업 한국콜마 APR 두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죠. 1번, 2번. 그죠? 한국콜마 79%, APR 249% 폭등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콜마는 제가 7월 22일 날 매도 사인해 드렸는데, 매도 사인 드린 거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타점을 보시면은 7월 22일 보이시죠? 한국콜마 매도 사인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택은 개인의 판단이다. 하지만 매도 의견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도 사인 대응 종료하겠다. 그리고 APR은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홀딩하겠습니다. 7월 22일 날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리면은 한국콜마 7월달 7월 22일 언제요? 이때입니다. 여기 그죠? 이 캔들 7월 20일 정확하죠? 이때 제가 매도 사인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매도 사인 드리고 나서 상승하다가 폭락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딱딱 떠서가 봤을 때 기준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매도 사인 정확하게 나갔고 제가 추천드렸을 때는 3월달 3월 12일 요쯤에 추천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폭등 나와줬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제가 매도 사인 드렸던 이 자리까지 폭등 나와줬다. APR 같은 경우는 제가 홀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가져가라 했는데 3월달에 말씀드리고 180 몇 퍼센트 올라가다가 홀딩 사인 드리고 나서 더 올라갔어요. 그죠? 아직까지도 홀딩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준이 깨지면 매도 사인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런 것들 말씀드린 게 아니라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네카오에 대한 타점 말씀드리고 또 상반기, 하반기 추천주에 대해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추천주가 공개 종목이 네카오예요. 네카오. 그죠? APR과 한국콜마처럼 저점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네카오도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박스권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면은 다시 한번 이런 2차 폭등의 구간이 반드시 나올 거다. APR, 한국콜마도 제가 저점에서 물량 모으라고 했을 때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죠? 주가 떨어지고 이런 박스권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폭등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텔레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고 텔레그램 닉네임이나 성함을 밑에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뭐 급등주 검색 시 이런 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관련 혜택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연락처를 적으실 때는 번호 사이에 들어가는 이 짝대기 하이픈 제외하시고 번호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적어주신 번호로 이 혜택을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 카카오나 네이버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신청하신 다음에 제가 확인해서 전부 다 보내드릴 건데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은 제 영상의 설명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입장 링크가 있어요. 텔레그램 방. 이거 누르시고 조인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만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보이시죠?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제가 신청서에 입력된 성함이나 닉네임이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